사만입니다. 더 시절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냥 평이한 장이고 반도체 지수는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한 괜찮은 장이었습니다만은 문제는 프리장에 상당히 많이 오른 그 상황을 완벽하게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체감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내린 것 같은 좀 좋지 않은 장이었죠. 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고, 실업률도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고용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시장은 환호를 했으나 그 지점이 너무 급등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해석은 너도 나도 다 다르고 사후 해석이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은 옳고 나는 틀리기 때문에 시장은 이 상승한 지점이 너무 고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금요일 영상에서 금요일에 지표가 나온 후에 급등을 하면은 그것이 금요일의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잖아요. 패드와치의 금리 인하표는 이제는 50bp 인하까지 생겨났다. 일단은 상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이다. 금리 인하를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것은 시장이고 주식은 수학이 아니다. 금리 인하가 주식에 완벽하게 선반영이 되면은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개급등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금요일에 나스닥이 장기 저항선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AI 시대를 맞아서 챗 GPT한테 다시 한번 과거 기간별 상승률에 대해서 물어봤다. 9월 첫째 주는 분명히 상승이 하락보다 더 적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5%의 하락이었는데 실제로 25년을 겪어보니까 9월 첫째 주는 오히려 0.99% 올랐다. 평균적으로는 하락이 많은 9월 첫째 주에서나 이번에는 이 적은 확률의 상승을 한 주였다. 쉽지 않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 9월 2주차는 다시 한번 10년 분석을 해봤더니 상승이 8번, 하락이 2번이었다. 저번 주는 하락이 더 많았는데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상승이 더 많았으니까 하락을 하나? 어쨌든 간에 10년 평균이니까 평균으로 회귀를 하는 주식의 섭리를 따져봤을 때 요번에는 이 압도적인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뒤집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까? 어쨌든 간에 9월은 하락이 더 많았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의 이 AI 챗 GPT를 통한 과거 10년간의 데이터 분석은 약간 좀 쓸데없는 것 같다.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주말마다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금주의 영상은 알트 불장은 이 신호가 나와야만 합니다. 코인 그리고 코인 관련주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맨날 했제 그랬제 하고 알트 불장 온다 하는 개소리하는 유튜버들과 차원이 다른 명확한 신호에 대해서 멤버십 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코인 입문자나 초보자라도 단숨에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상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은 무조건 한번 시청하시고요. 그 밖에 다른 영상도 분명히 도움이 되니 시청해 주시고요. 공포지수는 53, 나스닥은 거의 최고점 부근인데 공포지수는 뉴트럴이다. 지난 1, 2월에도 약간 이렇게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치면서 공포지수는 내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올해 초에 약간의 좀 지금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큰 물량을 담아야 될 때는 피어 또는 익스트림 피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푸드콜옵션 0.67, 아직은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금요일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 그리고 속스 S, 불멸의 법칙이죠. 키움전사 반대로 하면은 이긴다. 키움전사의 상위권에 올라와준 종목은 비트마인도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어김없이 내렸다. 그리고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실적 발표고 나발이고 관심을 둬선 안 된다. 주간 소매수를 보면은 엔비디아, 비트마인, 서클 이것도 괜히 건드리지 마세요. 좀 좋지 않아요. 월간 순매수를 봐도 엔비디아, 비트마인, 개미들이 미친 듯이 몰리는 종목은 일단은 좀 지켜보다가 개미들이 지쳐 떨어져 나갈 때 엔비디아 숏을 사고 막 이럴 때 그때 우리는 들어간다. 다음 주 어닝 발표는 플래닛 그리고 오라클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도 있네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실적 어닝 플레이를 할 종목은 오라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피그마와 관련이 좀 있는 기업인 어도비도 한번 체크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일본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고요.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노무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이 좀 안 좋아져야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현재 일본은 성장 중이다. 그러면은 일본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금리를 높일 수가 있다.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들에게요. 그러면은 다시 작년 8월에 일어났던 엔캐리 청산 그 공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 심리로 일본의 GDP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 주식에 좀 좋지 않은 공포를 심어줄 수가 있다. 유심히 봐야 되고요. 9월 9일은 애플 아이폰 17 공개. 항상 모든 이슈는 일어나기 전이 좋은 거예요. 이슈가 터져버리면은 그 이슈가 완벽하게 기대치를 넘겨주지 않으면은 좋지가 않다. 항상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는 주식의 격언이 있죠. 애플 아이폰 공개 17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은 애플은 화요일부터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9월 10일은 PPI 지수. 저번에는 P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상당히 아픔을 맞았는데 이번에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날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은 CPI 전에 크게 내리다가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PPI 지수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숏 그리고 목요일에 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무라는 예상치에 부합한 그리고 저번 수치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0.3을 예상하고 있다. 노무라, 널 한번 다시 믿어보겠어.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지수는 좀 낮아지는 예상치를 보이고 있네요. 좋지 않은 거죠. 낮아지면 좋지가 않아요.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9월 1주차 0.99% 상승.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4%. 사실상 고점인 거죠. 주봉상 이 캔들의 상승 추세선 이 안에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직은 상승의 추세인 겁니다. 이 채널을 이탈해줘야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이 주봉의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언젠가는 이 이평선을 맞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맞을지 여기서 이렇게 맞을지 알 수는 없는 것인데 언젠간 한번 맞는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은 상승의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는 게 맞긴 맞다. 롱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했다가 이제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터치를 한 상황이었죠. 이때부터 좀 증시가 매가리가 없이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억지로 쥐어짜서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막상 얼마 오르지도 않고 내렸다가 오르다가 한 달째 재미없는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월가의 세력은 주식을 좀 올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무서워서 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점점 힘이 딸리고 있다. 대장주인 애플, 구글 그리고 브로드컴 최고점을 계속 뚫고는 있으나 나스닥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좀 부진하면서 시원하게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골드의 차트를 보면은 골드는 현재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나스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골드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사람들이 골드로 피신하고 있는 거죠. 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뜨고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고 주봉도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다음 주 초에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뜬다. 다음 주 초에 약간의 상승이 오더라도 결국에 주 초반에 오르면은 주 후반에 내려올 것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터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월봉입니다. 월봉이 RSI 88이다. 요거 우리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물론 90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나스닥의 9월 10월 중에 조정은 한번 올 수 있는 지점이고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골드가 여전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스닥에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턴을 할 때 그때 골드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내려와도 다시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나스닥에 하반기 랠리가 남아있다고 하면 골드의 투자자들은 나스닥으로 다시 스위칭을 해야 한다. 상당히 지금 고점이고 골드도 이제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슬슬 도래하고 있다. 영상이 길어져서 개별 차트 분석은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